안녕하세요. 인앤츠필름의 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함께 얘기 나누고자 하는 제품은 니콘에서 나온 Z6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가 나온 지가 꽤 됐죠? 1년 8개월, 1년 9개월, 거의 1년 9개월 됐네요. 그때 제가 니콘에서 이 카메라를 먼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 카메라를 제가 12월 달에 수령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2018년도 12월 달에. 그때부터 이제 사용을 시작해서 약 한 3달간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서 그리고 마음에 들어서 제가 제 사비를 주고 또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 니콘 Z6 카메라가 이제 나왔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미러리스 카메라로 니콘도 이제 뛰어드는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이 아트모스 닌자 5 이제 외장 모니터 겸 레코더입니다. 요거랑 니콘 이제 Z6 바디랑 연동을 해서 4K 프로리스 422 그리고 10비트 이 사양으로 촬영을 가능하다고 하면서 이제 곧 RAW 촬영, RAW 촬영도 업데이트 될 거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그래서 이제 이제 뭐 소니도 제꼈구나. 캐논은 그때 당시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니콘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이제 그때 이 니콘 카메라 테스트를 해보면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성능이 꽤 좋았어요. 마음에 들었고요. 지금은 이제 이슈되고 있죠. 요즘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캐논 R5 거기에도 내장으로 RAW 파일이 녹화가 된다. 거기 무려 또 8K라고 그러죠. 와, 이거 8K 어떻게 감당하죠? 그리고 이제 파나소닉 S1H 그것도 아트모스 닌자와 함께 연동을 해서 프로리스 RAW 파일이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그동안 이제 소니 카메라를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소니 처음에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그 동영상 쪽으로 집중해서 나왔던 A7S FHD 성능이었죠. 그때부터 제가 카메라를 구매를 해서 소니 i8 6300 그리고 A7S2 6500 그리고 이제 최근에 나왔던 뭐였죠? 소니 A7 아무튼 최근 기종까지 제가 쭉 사용을 했어요. 소니를. 확실히 미러리스 카메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동영상 쪽으로 뛰어든 회사인 만큼 성능도 괜찮았습니다. 많이 좋았고 그걸로 저도 이제 작품 촬영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 니콘을 제가 접하고서 소니하고 달랐던 점은 오토포커스 컨트롤 부분도 그렇고 샤프니스 강도를 조절하는 부분도 그렇고 훨씬 니콘이 그 디테일한 부분이 많았어요. 컨트롤 그거에 따라서 화질 결과물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컨트롤 잘하면 결과물이 잘 나오고 컨트롤 못하면은 그리고 설정값 잘못 잡으면은 결과물이 엉망으로 나오고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까다로워요, 다루기가.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실패를 많이 했었죠, 이걸로. 그래서 맘먹고 여러 가지 세팅을 실험을 해본 결과 저는 이제 저한테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세팅 값으로 아예 붙여놓고서 쭉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소니보다 좋았던 그 부분이 오토포커스 같은 경우에 터치 스크린이 돼요. 지금 소니가 되나요? 요즘 소니 기종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죠? 터치 스크린이 돼서 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원하는 곳에 터치를 해서 그래서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니 미러리스 카메라 기종들보다 살짝 샤프니스가 더해져서 인물의 요 아웃라인 있죠? 이런 이제 선들, 이런 선들이 구분이 더 확실한 아주 미세한 차이긴 한데 제가 이제 후반 작업에서 편집을 하면서 항상 느낀 거였는데 뭔가 그런 부분들이 더 깔끔한 느낌, 깔끔하게 떨어진 느낌. 물론 그런 느낌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이제 개인 차이인데 개인 취향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선명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이 카메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트모스 닌자 5 이거를 떠날 수가 없죠. 제가 이 니콘 Z6 이 기종을 결국에 3개월 동안 사용을 하고 니콘에 이제 반납을 하면서 제 돈 주고 구매를 한 이유도 바로 이 아트모스 닌자 5
이것 때문에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프로레스 사들도 10비트 그것도 욕심이 났지만 이 Z6 카메라를 쭉 이어가기로 결정했던 거는 바로 그 프로레스 RAW 그 기능 때문에 이거를 구매를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시기가 2019년 1월달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이게 어토머스 닌자 5하고 연동을 해서 프로레스 RAW 파일을 12비트에 그런 영상을,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영상 퀄리티였죠. 이런 미러리스 카메라가 거의 뭐 시네마급 카메라에서 지원하는 12비트 프로레스 RAW 파일을 지원한다 하면서 지원한다,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이슈였고 센세이션이었는데, 그 시기가 그저 1월달부터 나왔던 얘기가 2019년도 1월달부터 나왔던 얘기가 너무 길어졌죠. 결국 언제 나왔냐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1년 만인 2020년도 1월달에 정식으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사람들이 이제 니콘 Z6에 대한 기대를 다 저버리고 그 사이에 또 많은 카메라들이 쏟아져 나왔죠. 블랙매직, 시네마 포켓, 그 4K, 6K부터 해서 뭐 그 사이에 뭐 시감 FP, 그리고 파나소닉 S1H, 뭐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면서 니콘 Z6가 기대를 살짝 가지다가 그대로 사장돼서 지금 뭐 이게 가격 방어가 안 되죠. 아무튼 그런 아쉬움을 안고 그래도 저는 Z6 이거를 이제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왕 기다린 거 사용을 해보자 해서 1월달부터 지금까지 사용을 했으니까 거의 한 7개월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서 또 그 사이에 많이 영상을 찍고 작품을 찍고 뮤직비디오, 광고 여러 촬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점은 아직 쓸만한 카메라다, 아직 좋은 카메라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어마어마한 카메라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물론 캐논에서 이제 i5, i6 발표에 이어서 소니에서도 거의 뭐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던 소니의 알파 7 S3 그 카메라까지, 거기에 레드 코모도, 와 이제는 하이엔드급 카메라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미친 스펙의 그런 카메라가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이제 대중들이 사용하는 이런 카메라 레벨하고 하이엔드 카메라 레벨들의 갭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카메라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니콘 Z6를 계속 사용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조금 보고서 갈아탈지, 결론은 그래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더 쓰자, 사용을 해보고 생각을 하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솔직히 4K 프로레스와 이것도 사용을 하면서 후반 작업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파이널 컷이랑 다빈치 릴러브를 주로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맥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은 돈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옵션이랑 다 해서 뭐 하다 보면 거의 뭐 한 1,500만 원 이상은 훌쩍 넘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거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과연 4K 이상의 6K 또는 8K 그런 소스 파일들을 편집을 할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분하다, 지금 이 스펙으로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금 니콘 Z6를 이렇게 지금 그린3에 얹어서 어토머스 닌자 5와 함께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뮤직비디오나 광고 촬영 작업을 하면서 니콘 Z6와 어토머스 닌자 5를 통한 프로레스 RAW 파일 작업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조금 더 프로젝트가 큰 그런 촬영에서는 아래 알렉사 미니로 촬영한 이제 그런 결과물들도 같이 편집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해봤는데요. RE 로우를 찍었던 아니면은 이 카메라를 통한 뭐 프로레스 로우로 찍었던 비슷합니다. 어떻게 들으면은 무슨 소리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비슷해요.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차이는 있는데 그 차이는 예를 들어서 촬영 현장이
이제 극한 상황이다. 그럴 때는 극명하게 차이가 보여요. 하지만 보통 우리가 촬영한다 그러면은 촬영 현장에서 웬만해서 빛에 대한 컨트롤도 다 해놓은 최적의 상태로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촬영 환경들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다 만들어 놓고 최적의 컨디션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극한 상황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한 극한 상황은 뭐 빛이 어느 부분이 강하게 들어온다든지 명부와 안부의 뭐 극명한 차이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이나믹 레인지라든지 그런 카메라의 성능이 노이즈를 얼마큼 억제하느냐부터 해서 뭐 색깔이 얼마큼이나 왜곡되는지 여러 가지 그 카메라의 성능이 필요하죠. 제가 그냥 니콘 Z6 바디만 가지고 촬영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더 차이가 크게 보이죠. 하지만 이 프로레스 로로 촬영했을 때는 아이리 로로 촬영 하나, 프로레스 로로 촬영 하나, 후반에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앞에서 이미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후반에서 어차피 와파이로 촬영됐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있으니까 후반 작업을 얼마나 더 꼼꼼하게 성실하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뭐 노이즈가 있으면 노이즈 리덕션 프로그램을 다 잡아버리면 되고, 요즘 또 프로그램들이 좋아져서 그런 것들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잘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뭐 색깔 같은 경우에도 다빈치 리졸브 얼마나 좋아요. 색깔 비리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정말 후반에서 어떻게 만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촬영 과정 가운데에서 잘만 찍어 놓으면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점은 있어요. 네. 그런 카메라들이 괜히 비싼 건 아니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 길어졌네요. 제가 이 카메라로 정말 수많은 작품을 찍고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사용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말이 좀 많이 길어졌던 것 같은데, 자, 정리를 하면은, 자, 니콘 Z6 이 카메라 4K 30프레임까지 지원을 하고 내장으로는 8비트 H264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이 아토모스 닌자 5 이것과 연동했을 때죠. 이때 정말 한국의 영상 스펙이 나오는데요. 아쉬운 점은 이 조합이 좀 더 빨리 완성됐으면은 니콘에서 크게 한 방 더 치고, 그리고 그 다음 차기 카메라를 더 좋게, 더 쉽게 진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지금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카메라로, 그리고 이 아토모스 닌자 5 조합으로 한 10편 이상 작품을 촬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과물도 다 만족하고, 특히 후반에서 프로레스 로를 촬영을 하니까 후반에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후반 작업에서. 오늘은 니콘 Z6 얘기하다 보니까 주저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했는데요.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정보로, 더 좋은 이야기거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